ETF 안에는 그 기업의 어떤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펀드 매니저가 다 해주니까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 마시고 ETF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굳이 공부나 이런 거 없이도 미리미리 펀드 매니저들이 알아서 ETF를 잘 꾸려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관점에서 미국 ETF를 투자한다면 네. 소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네네. 그런 투자 접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석의 경제포차 김광석입니다. 오늘은 진짜 직장인을 위한 투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월급쟁이시고요.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이 계좌가 많이 전쟁 상황이실 텐데 절대 실패하지 않는 미국 주식 ETF 투자, 이 책의 저자시죠. 김성동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26년 차 직장인이고요. 미국 주식을 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저의 시행착오를 이제 책으로 다 담아서 저 같은 시행착오를 굳이 거치실 필요 없게끔 제가 이제 책으로 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노하우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포차인데요. 네. 원샷 한번 하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원샷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안주까지 하나 먹겠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제 짠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전쟁이 종식이 되면 우리나라 주식, 미국 주식 포함해서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제 전쟁이 끝나간다라는 힌트만 듣고도 아마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2025년 10월부터 AI 관련이나 아니면 미국 빅테크 관련 주식들은 굉장히 지금 조정을 꽤 길게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라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몇 달 동안 억눌려 있던 이제 주식들이 많이 반등할 것 같고요. 네. 저는 AI와 빅테크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삼성 위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 그것들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타이밍을 재지 않고 매달 일정하게 계속 적금 붙듯이 주식을 매수하고 홀딩하라 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전쟁이 오나 안 오나 전쟁이 끝나나 안 끝나나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럴 것으로 저도 굉장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 시장을 좀 들여다보니까 어쨌든 전쟁 직후에 전쟁 직전에 주가의 이 흐름이 우상향 장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딱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는 전쟁이 격화되는 날 더 조정이고 완화될 것 같아 또 오르고 또 다시 장기화될 것 같아 조정되고 네. 금방 끝날 것 같아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네. 갈지자의 모습을 어쨌든 보이는 것 같은데 네네.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전쟁에 대한 그 공포,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조정이 일어났었는데 말씀 주셨던 그런 종류의 섹터들은 퍼포먼스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전이나 후나 그 퍼포먼스는 맞습니다. 기업 활동은 그대로이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으로 인해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조정됐었던 그 주식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 달러로 돈이 쏠렸다가 다시 위험자산으로 돈이 대거 쏠리는 그런 일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 주식입니까? 2019년도에 테슬라라는 차를 처음 이제 받아서 운전해보고 그때서야 이제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그전에는 투자라는 건 그냥 치킨값 정도 보는 미국 주식이 아니라 한국 주식에서만 가끔씩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부터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그냥 미국 주식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 온 사람인데요. 저는 앞으로도 미국 주식이 한 90%, 한국 주식은 한 10% 정도 할 것으로 저는 이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이런 기업의 시가총액이 그 정도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배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 그렇게 저는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달러 패권, 그리고 최근에는 AI와 로봇, 우주 이렇게 미래의 어떤 투자 키워드들을 거의 미국이, 물론 뭐 중국도 좀 갖고 있긴 하지만요, 거의 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사실은 멱살 끌고 그런 기술들을 올리는 회사들이 대부분 미국의 빅테크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주장하시는 골자가 탑10 미국 기업입니다. 네네. 결국 이미 잘 된 기업 아니냐. 네. 이게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가.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하는 질문을 분명히 하실 맞습니다. 겁니다. 네네.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해집니다. 네네.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그 기업의 그 펀더멘탈에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돼 왔던 게 어떤 운이라든가 브랜드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계속해서 좋아왔다고 이제 확률상 앞으로는 그럼 더 좋아질 확률이 없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럼 앞으로도 이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돈을 잘 벌 기업인가, 그리고 AI랑 로봇이랑 우주 같은 미래적인 그런 산업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투자를 하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이 기업들은 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앞으로의 그 전망을 위해서 준비도 제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업들이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조금 돌려서 질문드려도 될지. 네. 미국의 기업들을 쭉 나열해보면 연대별로, 근데 보면 5년 단위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쭉 나열하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들이 퍼포먼스가 낮아서가 아니라 다른 퍼포먼스가 향후에 좋아지는 기업들이 등장해서 오버컴 하는, 이렇게 따라잡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런 견지에서 보면 말씀 주셨던 탑10 기업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라, 그런 기업들의 전쟁 이후 돈이 더 쏠릴 것이다 라는 그 주장에 조금 더 익숙하게 생각할 수 없는 논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이 탑10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뭐 5년, 10년 뒤에도 계속 그렇게 우상향을 계속 그려나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탑10 기업 한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네. 이들을 담고 있는 ETF에 투자하라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그 ETF 안에는 그 기업의 어떤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펀드 매니저가 다 해주니까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 마시고 ETF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굳이 공부나 이런 거 없이도 미리미리 펀드 매니저들이 알아서 ETF를 잘 꾸려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ETF를 투자한다면 네네. 소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네네. 그런 투자 접근이 될 수 있다. 네네. 상당 부분 제가 이제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 경제학자이신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과연 투자를 너무 잘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제 전망도 잘하시고 지금 이 어떤 침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서 침체가 왔는지, 언제 또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가장 풍부한 정보와 깊이 있는 정보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이쿠, 그렇게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접근하는 그 방식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단기적으로 어제 오늘, 지난달 이번 달을 구분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시대를 구분한다 하면 통상 한 2에서 3년 정도까지의 어떤 구간을 좀 지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0년, 21년을 소위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지만 또 통화정책 관점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완화의 시대라고 규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구간에도 완화의 시대니까 완화의 시대에 맞게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현금 보유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런 종류의 의사결정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22년쯤에 인플레이션 현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제로금리의 시대는 끝나는구나, 금리 인상기가 찾아오는구나, 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구간은 한 번 인상으로 끝나
끝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소위 금리 인상기 22년부터 23년 정도까지 구간은 어쨌든 주식시장에 악재가 많은 구간. 그러니까 돈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내던지고 은행으로 저축으로 돈이 대거 이동하는 구간이라고 규명하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일 때는 주식 비중을 대거 늘려라. 저도 그렇게 하고요. 반대로 긴축의 시대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왜냐하면 저축했을 때 저축 금리도 투자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훌륭하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주식을 해야 되는 구간과 안 해야 되는 구간, 그렇게 시대를 좀 구분 짓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벌 때 벌고 잃어야 될 때 잃지 않는, 그래서 계속 벌기만 하는 그런 구조를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고, 그런 견해에서 중동전쟁이 일단 없었다면 25년, 26년은 어쨌든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피벗의 시대니까 장세도 유동성 장세, 우상향 장세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조정될 때마다 더 담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맞겠다라고 조언을 드렸었죠. 예, 저의 투자적인 접근 방법은 그러합니다. 혹시 어떠셨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2019년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서 경제 전망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읽었는데,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다 보니 정보의 어떤 한계가 있어서 항상 뒤따라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참 이제 그게 뉴스에 나오고 해서야 이제 들어가고, 한참 또 2022년도 같은 데는 한참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손절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기다리다가 결국 2022년 연말 가서야 이제 손절을 했는데 바로 이제 한 달 뒤에 반등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DCA라는 방법이 있고, 이게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방법인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매달 일정하게 계속해서 정기적인 매수를 해서 10년, 20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대바겐세일의 해로 여기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물론 이제 주식 가치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마음은 아프겠지만 싸게 줍줍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2023, 2024에는 그때 이제 싸게 매수했던 것이 좋은 수익률로 돌아오는, 그래서 시계열을 굉장히 이제 길게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년, 20년을 보고 그런 것들을 크게 장세나 이런 조정장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염려하지 않고 그때도 사고 좋을 때도 사는 이런 이제 전략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중간 지점에서 그냥 책을 읽고 리뷰하는 의견을 만약에 드린다면, 이건 이제 저의 의견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접근 방식은 지금 작가님께서 제안 주신 부분들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접근을 응용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단행하지만 피해갈 때는 피해가는 구조. 기본적으로 그런 접근을 시도하되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시대, 거시경제적인 시대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아예 그런 부분을 피해가고 또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거시경제를, 예를 들면 뭐 금리나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것을 읽고 투자한다는 것, 그게 소위 시장을 잘 알면 투자도 잘할까 하는 종류의 의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최적의 투자 접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무심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서 뭐 무심 매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매달 그냥 정기적으로, 저는 그것도 이제 기계적으로 자동 매수 기능들이 다들 요새는 증권사에 있어요.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급여 통장에서 증권사 통장으로 자동 이체가 다음날 되게 하고, 그리고 증권사에는 자동 매수가 되게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A ETF에 15만 원, B ETF에 8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오후에 증권사한테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야 오늘 투자하는 날이구나를 알 정도거든요. 다만 저는 경제 공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기업 공부, AI 같은 그런 기술 공부는 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교수님의 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유튜브를 계속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 거시경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이거는 지금 어떤 국면이구나, 이거 지나가겠지, 또 지금은 또 어떤 굉장히 좋은 유동성 장세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이런 거품이 이는 거구나, 엄라디에는 또 꺼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순환적인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참고 기다리고 10년 정도, 20년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무심하게 투자한다는 것은 주식을 매매하는 데 무심하자는 것이지, 경제 공부라든가 기업 공부에 무심하자는 얘기는 저는 아니고 당연히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도 좀 강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소위 뭐 무심투자라는 단어 혹은 자동투자 시스템, 이 단어들이 나올 만큼 투자하면 절대 잃지 않고, 뭐 우리 소위 월급쟁이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굉장히 예민하게 들여다보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투자하면 잃지 않고 잘 투자할 수 있을지 이런 네네. 관점에서 한번 더 네네.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매수하고 나서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수익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걸 네. 차트를 보고 예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 미래에 대한 그 네. 예측이라고 봐요. 오랫동안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의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 같은 이런 것들은 50년 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상향을 해왔고 연평균 10% 또는 연평균 15% 내외의 이 연평균 수익률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내 재산을 매달 넣는다면 굉장히 분할 매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투자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장시간 하다 보면 잃을 확률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적어집니다. 이를테면 뭐 10년 넘어가면 10년 후에도 내가 했던 원금의 합보다 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극단적으로 5% 미만으로 낮아지고 20년이 되면 거의 잃지 않거든요. 네. 이런 점에 봐서는 분명히 장기 투자를 하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동 투자를 함으로써 주식 트레이딩 그 자체에 몰두하지 않고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는데 차트 분석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공부하고 책 읽고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건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요런 데 시간을 보내야, 그리고 또 본업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본업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업이 내가 하는 투자 때문에 망가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본업에 충실하면서 가족과 건강에도 충실하는 게 저는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쯤에서 박수를 안 쳐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명언 남겨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방금 짠한 이유는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책 제목 상단에 있는 것처럼 시가총액 탑 10 기업, 이거 키워드고요. 그 DCA, 소위 자동 투자 시스템, 이걸 통해서 나는 나의 일에 집중하자. 투자하는 일에 시간 뺏기고 감정 소비하고 체력 소비하고 하지 말고, 시간 비용 투자하지 말고 자동 투자 시스템으로 AI 시대에 맞게 투자 의사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100% 공감합니다.